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이죠. 한 주 참 빠릅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정말 힘든 한 주였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테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었죠. 보스턴 폭발 사건 이후로 리신이라는 독극물이 배달되고 또 어저께는 비료 공장이 폭발을 했죠. 근데 비료 공장 폭발이 또 테러 아니냐라는 분위기인데 추가 폭발이 났던 것은 무수 암모니아의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이 섞이는 바람에 그것이 굉장한 폭발을 일으켰다고 하죠. 무수 암모니아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폭발성이 커지는데 25톤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인 테러가 아니었나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자극했고 그게 이제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오늘이 사실 옵션 만기나 같죠. 내일은 시초가로 만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옵션 만기 전주는 상승을 하면 옵션 만기주는 하락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하락 쪽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미국은 사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4천 건 정도 들어가서 35만 2천 건 정도가 들어들면서 지표가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었었죠. 그렇지만 그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G20 재무장관에 의해서 엔화에 대해서 약간 성토를 하고 있고 환율을 경쟁적으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엔화를 일부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재무부에서도 역시 엔화의 어떤 추가적인 엔저를 경고하는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추가적인 일본 엔화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죠. 지금 전 세계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와 긴축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지난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주장하는 대표 주자고요. 거기에 로버트 폴린이라는 교수까지 매사추세츠 대학이죠. 여기 교수도 역시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긴축 쪽에서는 그 로코포와 라인하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부채에서 성장이라는 어떤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유로존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논문에 의하면 사실 부채가 많게 되면 성장은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했는데 로버트 폴린 교수가 이거에 오류를 밝혀냈죠. 그 오류는 2차 대전 당시에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가 부채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반영 안 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 본다면 부채가 많을수록 성장이 더 높았다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부채 비율의 30%대는요. 보통 4.2%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4.2% 성장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오류라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또 경제학 학회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로존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 이거를 양적 완화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랄하게 로버트 폴린 교수가 비판하고 있고 폴 크루먼 교수도 역시 파이널 타임스에 계속해서 기고하면서 경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그 닥터둠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 세계는 미국이나 일본이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 유로존이나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이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점 포인트는 뭐냐면 양적 완화를 했느냐 긴축을 했느냐였던 부분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양적 완화하는 나라들은 지금 성장세가 빠르죠. 사실 일본은 양적 완화를 약간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양적 완화하면서 급격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유로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로존은 침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분데스방크 중앙은행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유로존에서 ECB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해야 한다는 식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반대했고, 양적 완화를 반대했고, OMT라 해서 무제한 단기 국채 발에 대한 부분, 매입에 대한 부분도 역시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CB가 움직여야 될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다음 통화정책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 긴축 정책이 유로존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유로존을 더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향후 시장에는 유로존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강력한 태풍이 돼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해야 한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양적 완화 종료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본이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유지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짚지는 않죠. 우회적으로 G20 재무장관에서 경쟁적 환율의 절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다면 일본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어저께 참 우리나라 운이 없었죠. 반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에서 낙폭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텍사스 비료공장 폭발이라는 뉴스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장세입니다. 기관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강행해주고 있고 현물도 적절한 방어를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국내장은 기관화 장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마크 모비우스라고 템플턴 자산운용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북한발 리스크보다는 우리나라는 항상 있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의 CIO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국내 주식을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저께 ETF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ETF에 지금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저점에서 어느 누군가는 계속해서 물량을 사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국내장 그렇게 약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장도 역시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어둘 수 있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음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소폭이나마 거래를 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저점에서 받아주고자 하는 어떤 물량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 추세대를 돌파한 상태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 조정은 제한될 수 있다. 어쩌면 옵션 만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시장을 움직이게 한 자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영국 차트 보시면은 내려왔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 아마 받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난번 저점이었던 4월 5일 저점을 일단 갱신하고 거기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역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200일선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요. 반등 가능성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로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그 호재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장입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과의 엇갈리는 모습이 있지만 기관들이 3월 달에 들어온 돈만 해도 현물과 선물을 합해서 거의 6조가 넘은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자리는 이제 기관들이 시장을 끌어올 수 있고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고 잘 마무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